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이에게 큰 배신을 했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곤 하지요. 가족이라는 존재와 인면수심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21살과 19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금쪽 같은 아이를 셋이나 낳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친아빠의 손에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빠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빠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아빠에 의해 살해된 아이들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친아빠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입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은 2016년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일어났는데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예. 아이는 자신의 몸무게와 비슷한 4.3kg짜리 이불 밑에서 3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질식사했는데 예. 2019년엔 가족이 살던 월세방에서 생후 9개월 된 셋째 아들이 목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친아빠가 두 아이를 살해한 이후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린 나이에 교제를 하다가 임신을 했고 2015년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 돈벌이가 없어서 월세방과 모텔, 네.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 우는 건 당연한 건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거든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2016년 둘째 딸이 숨진 이후에 아빠의 행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크게 슬퍼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 아빠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소리에 민감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과거 고양이 여러 마리를 죽인 것을 비롯해서 네.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정상 참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를 했다는 주장인 거지. 충분히 자기 방어적 진술을 할 정도로 지적 수준의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거죠. 고양이를 잔혹하게 고문해서 죽이는 일이 그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매우 치밀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해요? 네, 1심에선 결국 시신 은닉과 아동학대, 양육수당, 부당수급 등의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저기 나왔지만 뿐만 아니라 시신을 은닉했어요, 또. 네, 충격적인 일입니다. 숨진 두 아이 모두를 가족의 묘지 인근에 안매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의 사망 시점이 2016년 9월인데 네. 사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3년 넘는 기간 동안 57차례에 걸쳐서 700만 원 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챙겨요, 예. 생후 9개월 만에 숨진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류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원심이 뒤집힌 결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2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아빠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봤습니다. 특히 5개월 된 둘째 딸 사망에 대해서 아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모텔 이불로 전신을 덮고 3시간 이상 잠을 자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불에 덮여 숨졌다는 사실은 아빠의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범행을 자백한, 본인이 범행을 자백한 셈이 됐는데 이를 토대로 2심 법원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면서 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아이들인데 재판부의 판결도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